오늘은 집합의 연산이 뭔지를 가르치는 건데, 연산이란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잖아.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맞지? 그래서 집합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해보자는 건데, 그 똑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진 않고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연산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줄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집합을 연산하려면 두 개 정도의 집합이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한번 해볼게. B라는 집합을 3, 4, 5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때 너네한테 예를 들어 첫 번째 합집합이라는 게 있어. 더하기. 합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두 개의 집합을 더한다 이런 뜻이 합집합. 합한다. 그래서 합집합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집합해달라고 하잖아. 더하기의 느낌이거든. 근데 요 더하기는 우리가 그냥 더할 때 쓰는 연산기호고, 집합에서의 더하기는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컵을 세우는 모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U자 모양. 그래서 요거의 뜻이 A랑 B를 더해라 이런 뜻이야. 읽는 방법은 A 합집합 B라고 읽어주면 돼, 순서대로. A 합집합 B. 근데 줄여서 나는 그냥 A 합 B, A 합 B 이렇게 읽을게. 알겠지? 근데 원래는 A 합집합 B라고 읽어주는 거고, 합집합의 의미는 그럼 집합을 더한다라는 게 뭐냐 이거잖아, 맞지? 집합을 더한다라는 게 원소를 더하는 것도 아니고, 맞지? 그래서 집합을 더한다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합쳐서 써주면 된대. 무슨 말이냐? 1, 2, 3, 4, 5만 써주면 돼. 여기서 3은 중복되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집합을 표현할 때 중복되는 원소는 생략하죠. 한 번만 쓰잖아. 그래서 3은 한 번만 쓰는 거야. 그래서 A에 있는 집합과 B에 있는 집합을 모두 쓰되 중복되는 게 있어도 한 번만 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요게 합집합이야. A 합 B라는 건 이 집합의 원소를 다 더해서 쓰는데 겹치는 게 있으면 한 번만 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A 집합의 원소는 뭐가 있냐면 1, 2, 3에 있는 거고요. B 집합은 3, 4, 5가 있는 거지. 그지? 그때 너네한테 A 합집합 B가 어디냐라고 하면 A 합집합 B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요게 A 합집합 B야. 잘 안 보이면은 앞으로 올래, 나연아? 잘 보이니? 그래, 잘 보이면 거기 써도 되고. 이렇게. 이게 A 합집합 B야. 혹시 잘 안 보일까봐. 이렇게. 알겠지? 요게 A 합집합 B고, A 합집합 B라는 건 A랑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써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돼. 되게 별거 없지, 그치? 그러니까 약속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자라고, 계산을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하는 거야. 두 번째. 두 번째는 차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을 먼저 가르칠 겁니다.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교차하는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교차하는 거. 무슨 말이냐? 너네한테 A 교집합 B를 구해달라고 하잖아. 교집합은 합집합이랑 서로 약간 반대되는 관계거든. 얘를 약간 부정의 관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만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이해가 갈 거야. 어쨌든 서로 부정관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합집합의 부정이 교집합이라서 기호도 요거랑 반대로 요렇게 쓸 거야. 컵을 뒤집어 놓은 모양. 읽을 때는 A 교집합 B라고 읽을 거고, 난 줄여서 그냥 A 교 B라고 읽을게. 알겠지? 그럼 교집합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교차하는 부분, 쉽게 말하면 공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A 교집합 B는 겹치는 원소가 3밖에 없죠? 3 써주면 끝나는 거야. 요게 교집합이야.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보여주자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때 A 교 B가 어디니? 라고 하면 여기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 겹치는 원소를 써주면 된다. 알겠죠? 합집합이라는 건 뭐다? A 집합과 B 집합을 다 더해 써주는데 중복되는 건 한 번만. 교집합이라는 건 뭐다? A랑 B의 겹치는 부분을 써주면 된다 이거야. 이게 교집합이야. 그러면서 이걸 합집합, 교집합이라고 하고 서로 부정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합집합의 반대가 뭐야 하면 교집합이고, 교집합의 반대가 뭐야 하면 합집합이라고 해야 돼. 이거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수학에서는 약간 우리가 그냥 국어를 얘기할 때, 이 한글을 얘기할 때처럼 뭔가 그 문맥이랑 좀 달라. 예를 들어 이 합집합이라는 건 있잖아, 사실. 한글로 얘기하면 A 또는 B라고도 하거든. 또는. 그 다음 교집합이라는 건 A 그리고라고 하거든. 그리고. 근데 여기서부터 일단 조금 달라지는데 잘 봐. 너네가 또는의 의미를 보통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퇴근하면 나는 오늘 족발을 먹거나 또는 교촌치킨을 먹을 거야. 오늘
호강족발을 먹거나 또는 교촌치킨을 먹을 거야 라고 했어. 그럼 너네가 생각했을 때 저 선생님은 오늘 족발을 먹거나 교촌치킨을 먹겠네 라고 생각하잖아. 그냥 족발 먹을 수도 있고 치킨 먹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그 의미가 아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내가 족발을 먹거나 또는 치킨을 먹을 거야 라고 했잖아. 그러면 족발만 먹어도 되고 치킨만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돼.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이야.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지. 니네가 생각했을 때 저 선생님은 분명히 족발 또는 치킨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족발만 먹거나 치킨만 먹을 것 같잖아.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족발만 먹어도 되고 치킨만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돼. 왜? 또는이 합집합의 의미라고 했는데 합집합은 족발만 먹어도 되고 치킨만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되는 거거든. 이라고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그 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외워야 돼. 그래서 또는의 의미는 요걸 얘기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또는의 반대가 뭐냐면 그리고인데 그리고는 나는 오늘 족발을 먹을 거고 그리고 치킨도 먹을 거야 라고 하면 둘 다 먹는다 이 소리겠지? 그래서 둘 다 먹는다 이 느낌이야.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를 좀 구분해 줘야 돼. 이게 좀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과 그리고는 조금 다르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합집합은 또는이라고 얘기하고요. 교집합은 그리고라고 하는데 서로 부정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이 내용이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면 합집합이라는 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A에 속해도 되고 B에 속해도 되니까 둘 다 속해도 되는 거야. 기호로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책에 보면 A 합 B라고 써있대. 이렇게 쓴대. 읽을 때 A 합집합 B. 그래서 얘는 또는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건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동시에 속하는 거니까 이쪽 안쪽을 얘기한다는 거. 이 느낌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집합 A 교비라고 읽을 거고 그리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면 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X란 집합이 1, 2라고 한번 해보고 Y란 집합은 3, 4라고 한번 해보자. 자, 물어볼게. 너네한테 야 X 합 Y가 얼마니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1, 2, 3, 4가 되는 거야. 그치? 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A 합 B라는 건 A에 있는 집합에 X에 있는 모든 집합의 원소랑 Y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더해서 주면 된다 이거야. 이게 답이야. 만약에 너네한테 X 교집합 Y를 구해달라고 했어. 얘는 얼마일까? 그치?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라고 하면 돼. 왜냐면 X라는 건 지금 원소가 1, 2인 거고 Y라는 건 지금 원소가 지금 3, 4인데 이 1, 2와 3, 4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거든. 합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겹치는 게 있든 말든 모든 원소를 다 써주면 돼. 중복은 당연히 한 번만. 그 다음에 교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겹치는 부분 써주면 되는데 얘는 없잖아. 공집합이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때 이 합집합이 교집합인 이런 상황 있잖아. 교집합.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치? 교집합이 공집합인 이런 상황. 쉽게 말하면 두 집합에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서로 소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서로 소관계. 니네 서로소란 말을 언제 많이 들어봤냐면 그 중학교 1학년 때 3과 5는 서로소죠. 왜? 둘이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 말고 없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하거든.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집합에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서로소 관계야. 근데 서로소 관계라는 걸 X는 서로소야, Y는 서로소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X랑 Y는 서로소야 라고 하는 거야. 그지? 두 집합은 서로소야 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 의미만 좀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서로소 관계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서로소라는 건 두 집합에서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쉽게 말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얘를 서로소 관계에 있다. 서로소다라고 한다라는 거 알겠지?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이거를 우리는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라고 한다. 라고 이어서. 일단 용어부터 다 가르칠게. 자, 이어서 세 번째인가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뭘 가르칠 거냐? 여집합이라는 걸 좀 가르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란 집합이 똑같이 1, 2, 3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그때 너네한테 여집합이라는 걸 구하라고 시킬 거야. 여집합. 여집합의 이 여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까 말한 부정의 느낌을 생각해도 좋고요. 혹은 너네가 보통 얘기하는 여사건. 그때 그 여사건의 여랑 똑같은 거야. 여사건이 뭐야? 반대되는 사건 구하는 거지. 예를 들어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포함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짝수로만 이루어진 경우를 전체에서 제거하는 그런 느낌.
반대되는 걸 제거하는 그런 느낌 맞지? 그래서 반대되는 사건, 그래서 여사건인데 여집합도 반대되는 집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집합이라는 건 A라는 집합이 이거일 때 이거의 여집합을 구해봐 라고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그럼 A의 여집합을 구하려면 야 1, 2, 3의 반대가 뭐냐? 4, 5, 6? 그럼 모르는 거잖아 맞지? 왜냐면 1, 2, 3의 반대라는 건 반대가 뭔데? 라고 할 거잖아 맞지? 1, 2, 3의 반대 부분은 없는데 뭔가 짝수의 반대도 아니고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 여집합을 좀 구하려면 일단 뭘 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전체 집합이라는 걸 좀 얘기해야 돼. 전체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제한을 주는 거거든. 우리가 실제로 1, 2, 3의 반대가 뭐야 라고 하면 예를 들어 4, 5, 6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1.1도 1, 2, 3은 아니잖아.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반대되는 느낌이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학에서는 어떤 제한을 줄 거야. 야 모든 숫자에 대해서 보면 이거의 반대는 아까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을 때 꼭 집합 안에는 숫자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 그럼 1, 2, 3이 아닌 거는 뭐 갑자기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물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떤 제한을 주는데 그 제한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서 걔를 기호로 U라고 쓸 거야. 알파벳 U자. 그래서 U자를 쓰면서 전체 집합은 이렇게 제한 주는 거야. 1, 2, 3, 4, 5, 야 라고 제한을 주면 그때 A의 여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1, 2, 3이 아닌 나머지 전체 이건데 1, 2, 3이 아닌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4, 5예요 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집합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이라는 뭔가 제한이 필요해. 그래서 그 전체를 제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때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중에 1, 2, 3이 아닌 나머지를 써주면 되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A의 여집합입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돼.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A에다가 지수 자리에다가 C라고 조그맣게 써주면 얘가 A의 여집합의 의미인 거야. 왜 이렇게 써요? 라고 하면 또 의미가 없는 거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약속이야.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A의 여집합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A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아닌 부분, A의 반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자면 이런 느낌이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3인 거고 나머지가 4, 5인 거지. 그때 너네한테 A의 여집합을 구해달라고 하잖아. A가 아닌 부분, 그럼 어딜 얘기하는 거냐?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요게 A가 아닌 부분이야. 무슨 말인지 가나? 여기 전체가 다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아닌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아닌 걸 얘기를 하려면 뭔가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전체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 집합은 알파벳 U자라고 표현한다. 알겠지? 아까 합집합의 그 U가 아니라 그냥 진짜 알파벳 U야. 합집합은 그냥 이렇게 모양이 그런 거고 얘는 진짜 알파벳 U입니다. 알겠죠? 대문자 U를 사용하면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전체 집합이라 한다. 그럼 이어서 차집합이라는 걸 좀 설명할게. 차집합. 차집합이라는 건 아까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이거고 B라는 집합이 그럼 요거라고 해볼까? 3, 4, 5 이렇게. 그때 너네한테 차집합을 구해달라는 건 A 차집합 B를 구해달라고 할 거거든. 얘도 뭔가 연산기호가 새로울 것 같은데 얘는 똑같이 이렇게 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빼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거야. 얘의 의미는 A 차집합 B, A에서 B라는 집합을 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차집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A에서 B를 뺄 건데 어떻게 뺄 거냐? 얘도 빼는 게 좀 특이한데 A에서 B를 어떻게 뺄 거냐면 원소의 개수 뭐 이런 거 빼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B랑 겹치는 원소만 제거할 거야. 여기서 여기를 뺄 거거든. 근데 겹치는 게 뭐밖에 없냐면 3밖에 없지. 그래서 3만 제거돼서 얘는 1, 2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전체가 이렇게 있어. 전체에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때 얘가 1, 2, 3, 4, 5잖아. 그때 너네한테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집합에서 B랑 겹치는 것만 제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만 남는 거냐? 여기만 남는 거야. 요게 A 차집합 B야. 그럼 잘 봐. 내가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할 때랑 B 차집합 A를 구하라고 할 때랑 결과가 같을까 다를까? 다를 거야. 왜? B 차집합 A를 구하면 뭐가 나와? 4, 5가 나오는 거야. 왜? 얘는 뜻이 뭐냐면 B라는 집합에서 A랑 겹치는 걸 제거해 이런 뜻이야.
그래서 4, 5만 남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잖아.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불가능해. A 차집합 B를 할 때랑 B 차집합 A를 할 때랑 결과가 어때? 다른 거야. 근데 잘 봐, 너네한테. 야, A 합 B를 하라고 하면 A 합집합 B는 뭐라 그랬어, 여기서? A 집합과 B 집합을 더하면 뭐가 돼, 나연아? 1, 2, 3, 4, 5야. 근데 내가 여기서 B 합집합 A를 구하란다 해서 결과가 달라질까? 똑같을 거라는 거지. 왜? 합집합이라는 건 모든 원소를 다 더했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A 합 B를 하나, B 합 A를 하나, 결과는 어때? 똑같은 거야. 근데 차집합은 교환이 불가능해. 근데 합집합은 교환이 가능해. 이어서 A 교집합 B를 구하라 그러면 뭐가 돼, 주여가? A 교집합 B 구하라 그러면 3만 되는 거지. 근데 얘를 구하나? B 교집합 A를 구하나 결과가 어때? 똑같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 가능한데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걸 배운 다음에 이제 연산 법칙을 내가 좀 가르칠 거거든. 우리가 어떤 연산을 좀 자유롭게 하려면 이 교환도 좀 자유로워야 돼. 교환이 안 된다고 하면 계산할 때 뭔가 좀 이제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그래서 이 차집합은 있잖아. 한 번 딱 바꿀 수가 있어. 얘를 합집합 또는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잘 봐. A 차집합 B는 있잖아. 항상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 B 여라고 한번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이걸 뭐라고 기억하냐면 앞에 거 차집합 뒤에 거는 앞교 뒤에 거의 여집합이다 해서 앞교 D 여라고 난 외워. 알겠지? 앞교 D 여가 뜻이 뭐냐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건데 그 교집합을 바꾸는 방법은 앞교 D 여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연산이 얘랑 실제로 같은지 확인해 볼 건데 잘 봐. 이게 솔직히 말하면 너네가 이미지 트레이닝이 좀 잘 돼야 돼. 이 집합의 연산 있잖아. 내가 아마 집합의 뜻과 표현을 설명할 때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집합의 연산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이 중요해진다. 그러면서 그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너네는 머릿속으로 쏙쏙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잘 돼야지 문제를 잘 풀어. 왜냐하면 매번 상황상 그리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너네가 어느 정도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연습을 한번 시켜볼게. A교 B여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가보면 이거야.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자, A라는 집합은 어딜 얘기하는 거냐? 여길 얘기하는 거야. 맞지? 두 번째,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그때 너네한테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면 어딜 얘기하는 거냐? B가 아닌 부분이니까 여길 얘기하는 거야. 요게 B가 아닌 부분이야. 맞아? 그래서 이거랑의 뭘 구하래? 교집합을 구하래. 교집합의 의미가 뭐라 했지 아까? 겹치는 부분, 공통 부분. 그래서 이거랑 겹치는 부분이 어디지? 라고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 그게 어디야? 여기야, 여기. 그치, 여기야. 요것만 겹치고 나머지 안 겹치잖아. 그치? 그래서 얘랑 겹치는 부분 구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야. 이 증명이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걸 맨날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 니네가 문제 풀 때마다 이걸 다 그리고 확인할 거야? 못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아, A가 어디지? 아, B여가 어디지? 겹치는 부분이 어디지? 라고 그려져야 돼. 그게 좀 잘 돼야 니네가 문제를 잘 풀어. 근데 당연히 처음부터 잘 안 돼. 연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A 차집합 B는 뭐라고 바꿀 수 있다? 앞교 D여라고 바꿀 수 있다. 이건 좀 이따 내가 적으라고 좀 이따 시킬 거야. 일단 지금은 알고만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차집합이라고 한다. 한번 읽어볼게. 잘 봐. 전체 집합이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떤 제한을 주는 거야. 너네가 그냥 여집합을 구하다 보면 너무 많은 반대가 나오니까 전체라고 해서 어떤 제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U자라는 기호를 사용할 거다. U자라는 기호.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집합에 반대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 집합에 반대되는 부분. 그래서 어떤 집합이든지 그 집합에 반대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우린 여집합이라고 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A가 있으면 A가 아닌 부분은 그 A가 아닌 나머지 것들을 모두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A의 여집합을 구하면 당연히 결과가 얼마일까? 그냥 A인 거야. A의 여집합을 구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 A가 아닌 부분에 또 아닌 부분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여집합은 내가 부정의 느낌을 생각하라 그랬거든. 요 부정의 느낌은 아마 명제를 가면 좀 더 깊게 다를 텐데 이 여집합은 부정의 느낌인데 니네가 보통 부정을 2번 하면은 긍정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통 말할 때. 그치? 아닌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 이어서 차집합이라는 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지. A에 속하지만 B는 아니어야 돼. 요건 제거하라 이거지. 요렇게. 그래서 여기만 남는 거야. 요게 차집합인 거야. 근데 A 차집합 B 할 때랑 B 차집합 A 할 때랑 교환 법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차집합을 보면 연산을 하기 위해선 앞교 뒤어로 바꿔줄 거야. A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요거는 한번 싹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집합의 연산들이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산을 할 거야. 잘 봐.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에는 여기 지금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3개 말고 추가적으로 2개를 더 가르칠 겁니다. 잘 봐. 첫 번째, 일단 교환 법칙은 쓱 읽어봐도 알아. 아까 설명했어. A 합 B를 하나, B 합 A를 하나, 결과는 당연히 어때? 똑같다. 합집합이라는 건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거니까. 이어서 A 교 B를 하나, B 교 A를 하나 똑같다라는 거.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야. 이제 아까 설명해줬으니까. 이어서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조금 이제 어려워져. 자, 결합과 분배라는 게 있어. 분배. 결합과 이제 분배의 차이를 보통 얘기하면 결합은 써줄게. 잘 봐. 이거야. A 합 B 합 C. 요게 결합이고요. 또 이어서 A 교 B 교 C. 이것도 결합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봐봐. 분배는 A 합 B 교 C고요. 얘는 A 교 B 합 C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요게 차이가 혹시 뭔지 느껴지니?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처음이니까 당연히 결합은 괄호 안에 있는 연산기호와 괄호 밖에 있는 연산기호가 얘도 합이면 얘도 합이야. 얘도 교면 얘도 교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 겉과 속이 같잖아? 그러면 얘는 결합이야. 겉과 속이 같으면 결합. 겉과 속이 같으면 결합. 그럼 분배는 뭐냐면 안에는 합집합인데 밖에는 교집합이거나 안에는 교집합인데 밖에는 합집합인 거. 그래서 얘는 겉과 속이 다른 놈. 겉과 속이 다른 놈은 분배라고 생각해주면 돼. 요걸로 보통 구분하면 되거든. 그럼 결합법칙은 뭐고 분배법칙은 뭐냐라는 건데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의 의미는 알잖아 너네가. 결합은 묶는 거. 분배는 말 그대로 분배하는 거잖아. 그 과정을 하는 건데 잘 봐. 얘가 결합법칙이잖아. 잘 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합 B 합 C는 요 결합을 마음대로 풀어서 A 합 B 합 C라고 써도 돼. 얘가 결합법칙이잖아. 그럼 결합을 마음대로 풀어도 돼. 얘가 결합법칙이면 내가 이 결합을 얘네들로 다시 묶어도 돼. 얘가 결합법칙. 겉에 있는 연산기호와 밖에 있는 연산기호가 같다. 겉과 속에 있는 연산기호가 같다. 라고 하잖아. 그럼 결합을 마음대로 풀었다 묶었다 해도 된다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뭐라고 써야 되냐? A 교 B 교 C라고 쓰든 A 교 B 교 C라고 쓰든 같다 이거야.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거든. 보여줄게. 잘 봐. 얘 한번 가보자. 얘.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3개짜리. 자, A 교 B부터 풀라는 거겠지. 결합이 돼 있으니까. 그럼 A 교 B가 어디야? A랑 B랑 겹치는 부분. 교집합이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제발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들어. 두 번째. 자, 여기서 A 교 B에다가 교 C를 한대. 그러니까 요 파란 부분이랑 또 C랑 뭐 한대? 또 교집합 구하래. 그럼 C랑 교집합 구하면 어디야? 이거랑 C랑 겹치는 부분은 어디겠어? 여기 얘기하는 거지. 맞아? 여기 가운데, 여기 정 가운데 얘기하는 거야. 맞지? 여기. 그럼 잘 봐. 얘는 결과가 다르냐 이거야. 자, 얘도 똑같아. 얘도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얘도 잘 봐. 생각해봐. 비교 C부터 풀어봐. 비교 C는 어디야?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 비교 C와 A랑 또 교집합하래. 그럼 이거랑 지금 이 파란색이랑 A랑 교집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지. 그지? 똑같은 영역을 얘기한다 이거지. 그래서 얘랑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결합을 마음대로 풀어도 된다 이거야. 그럼 합집합이라고 다른 거 아닌가요? 얘도 똑같아. 이미지 트레이닝 해봐. A 합 B는 뭐야? 여기랑 여기가 다 칠해지겠지. 거기다 합집합 C 하면 뭐야? 싹 다 칠해지는 거지. 이게 A 합 B 합 C야. 근데
B합 C 한 다음에 A에도 어때? 결과가 똑같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분명히 결합은 얘를 마음대로 결합을 묶었다 풀었다 해도 된다 이거. 어떨 때?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같으면 얘를 마음대로 풀어도 되고 네 마음대로 묶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우린 결합이라고 한다. 이어서 분배 보여줄게, 분배. 자, 분배라는 건 뭐냐? 자, 분배는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다르면 분배라 했잖아. 그럼 분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네 분배 법칙 알잖아. A 플러스 B 곱하기 C를 분배하래 라고 하면 곱하기 C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C에 B 곱하기 C가 될 거고 가운데 연산기호가 플러스니까 여기다 플러스라고 쓰겠지. 그치? 요거잖아. 요게 분배잖아. 마찬가지야. 잘 봐. 얘를 분배하는 방법은 요 교 C를 이렇게 분배하는 거야. 그럼 얘는 분배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A 교 C B 교 C인데 A랑 B가 합으로 연결됐지? 합 이렇게 쓰는 거야. 요게 분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잘 봐. 합 B를 분배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합 B가 이렇게 분배되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A 합 B 교 B 합 C가 된다 이거지. 왜? 합 C가 이렇게 분배되고 가운데가 교니까 이렇게 분배된다 이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분배 법칙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여줄게. 확인을 해줄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가보자. 얘부터 가볼게. 얘부터. 이번엔 또 밑에 있는 걸로 갈게. 자, 얘부터. 자, 얘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야, 지금이야 내가 개념 설명하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그려주는 거지. 결국 외워야 돼.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돼. 알겠지? 방법이 없어. 자, A 교 B를 구하래. A 교 B. A 교 B가 어디야? 요거지. A 교 B랑 C랑 합집합하래. 합집합은 뭐라 그랬어 아까? 다 더하는 거. 그치? 그럼 요거랑 C랑 합하면 C는 요거잖아. 그치? 이 파란색과 분홍색을 합치면 어떻게 돼? 이거 다 합쳐지겠지 이렇게. 그치? 이런 모양 나오겠네. 맞아?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내가 얘를 분배해서 이렇게 해도 잘못 썼지? 그치? 합 C를 분배하면 여기다 C가 분배돼야 되고 여기다 C 분배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치? 미안해. 잘못 썼어. A 합 C, B 합 C가 교 이렇게 돼야지. 그치? 미안해. 잘못 썼어. 하씨 이렇게. 자, 요거 확인해보자. 이거랑 똑같은지. 자, 얘는 어떻게 되냐? A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C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자, 가보자. A 합 C를 구하라면 어디야? A 합 C. 자, 어려울 수 있어. A 합 C 어디야? 여기야. 이게 A 합 C야. 맞아. 요게 A 합집합 C인 거 맞니? 이어서 B 합 C를 구하라면 어디야? B 합 C. B 합 C 구할게. B 합 C. 어우, 힘들어. 요게 B 합 C지. 맞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노란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은 어디냐면 자, 여기는 파란색밖에 없고 여기는 노란색밖에 없어. 겹치는 부분은 어디냐? 노란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이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얘랑 얘랑 어때? 결과가 똑같다 이거야. 잘 안 보이지? 앞으로 올래? 싫어? 알았어. 이렇게 된다. 알겠지? 이걸 뭐라고 한다? 분배 법칙이라 한다. 근데 외워야 돼. 결국은 외워야 돼. 알겠지? 분배 법칙이 뭐라고? 겉과 속이 다르면 분배 법칙. 결합 법칙이 뭐라고? 겉과 속이 같으면 결합 법칙. 알겠지? 그래서 분배 법칙과 결합 법칙의 차이는 겉과 속이 같냐 다르냐로 구분해 주면 되고 겉과 속이 같으면 결합을 마음대로 풀었다 묶었다 해도 된다. 겉과 속이 다르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건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거꾸로 다시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자, 너네한테 A 합 B 합 B 열을 풀어달래. 자, 요걸 풀어달래. 자, 요걸 계산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어때? 같죠? 그죠? 얘네들이 같잖아. 그럼 얘는 결합이야 분배야? 결합이 되는 거야. 겉과 속이 같으니까. 그럼 뭐라고 써? 이 결합을 마음대로 풀어서 A 합 B 합 B 열하고 써도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결합을 내 마음대로 요 두 개를 묶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먼저 풀자. 그럼 내가 B라는 집합과 집중해봐. 어떤 B라는 집합이 있어. 어떻게 생긴지 몰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랑 B가 아닌 걸 더했대. 그럼 결과가 뭘까? 전체가 되는 거야. B랑 B가 아닌 거를 합하면 당연히 전체지. 왜? 예를 들어 이거야. B가 홀수라고 해봐. 홀수 집합과 홀수가 아닌 집합을 더하잖아? 모든 수가 되는 거 아니야?
전체가 될 거 아니야.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B랑 B가 아닌 걸 합하면 전체가 되는 거라서 얘는 A 합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럼 A와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될까? A랑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전체가 되는 거야. 왜? 전체 안에 어차피 A가 있을 텐데 그걸 더해봤자 전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전체가 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어서 가볼게. 한 번 더. 잘 봐. 너네한테. A 교 B 합 B 이거 아까 A 요거 풀어달래.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겉과 속의 연산교가 다르네.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A 합 A여 교 B 합 A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맞아? 그럼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A랑 A의 여집합이 합집합이니까 전체가 된다. 전체 교집합 B 합 B여인 거야. A여인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요 전체 집합이랑 얘랑 교집합을 구하면 뭐가 돼? 얘가 되는 거야. 왜? 전체랑 얘랑 교집합 겹치는 부분 물어보는 건데 얘밖에 없겠지. 답이 뭐야 그냥? B 합 A여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한 번 더 잘 봐. 예를 들어 이번에 A 합 B 교 A라고 해보자. 자,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분배라는 생각이 들지. 왜? 겉과 속이 다르니까. 분배해볼게. 잘 봐. 집중해봐. 집중해. 자, 그럼 잘 분배하면 어떻게 돼? A 교 A B 교 A 가운데 연산교 합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럼 물어볼게. A랑 교집합을 하면 뭐가 나올까? A지, 그치? A랑 겹치는 부분은 A일 거 아니야? A네. 합, 얘는 B 교 A야. 그치? 근데 또 결과가 뭐야? 또 분배 법칙이네. 그치? 또 분배잖아? 또 얘를 또 분배. 그럼 얘 분배하면 어떻게 돼? A 합 B A 합 A 하고 가운데 교가 되는 거지. 그럼 물어볼게. A랑 합집합하면 얼마일까 이거는? 얼마? 누가 2A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지, A지, 그치? A랑 합집합하면 얼마? A인 거야, 그치? 합집합했으니까 중복 생략이니까 A인 거야. 그럼 얘는 또 뭐야? 그랬더니 또 뭐야? 또 분배네 했더니 얘랑 어때 결과? 똑같지? 뭐야? 계속 안 풀리잖아. 그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잘 봐. 얘는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다르면 네가 분배라며. 이 새끼 왜 분배가 안 되냐고 지금 얘기를 하면 얘는 그냥 무조건 A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거든. A랑 B가 이렇게 있어. 이미지 트레이닝 하라 했어. A랑 B랑 합집합하면 어디냐? A랑 B랑 합집합은 이거야. 그거랑 A랑 교집합 구하래. 그럼 어디야? 그냥 A 아니야? 그래서 그냥 A야. 이걸 난 뭐라고 부를 거냐? 얘를 흡수 법칙이라고 부를 거야. 흡수 법칙. 흡수 법칙도 뭐냐면 흡수 법칙도 일단 겉과 속이 다르면 흡수 법칙은 겉과 속이 다르면 일단 흡수 법칙이야. 잘못 얘기했어. 겉과 속이 다르면 일단 흡수 법칙의 기본이고 거기서 요 안에 있는 집합이랑 밖에 있는 집합이 똑같잖아?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집합으로 흡수된다라고 외워야 돼. 얘는 지금 그냥 분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A랑 A여는 다른 거잖아. 똑같은 게 아니잖아. 흡수 안 돼. 얘는 그냥 분배가 맞아. 분배에서 겉과 속이 다른데 요 안에 있는 집합이랑 밖에 있는 집합이 똑같잖아. 그러면 하나마나 분배 의미가 없어서 A로 그냥 흡수된다라고 외우는 거야. 알겠지? 잘 봐. 또 한번 A 교 B 적어줄게. A 교 B 합 B를 구하라고 하잖아. 이거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어때? 다르지? 분배인 줄 알았거든? 집합 B가 똑같잖아. 얘는 B로 풀리는 거야. 한 번 더. A 합 B 교 B를 풀라고 하잖아. 얘도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다르지? 분배인 줄 알았는데 B가 똑같잖아. B로 흡수되는 거야. 라고 기억할게. 알겠지? 요렇게까지 잠깐 적어놔. 저기다. 여기 결합은 뭐? 겉과 속이 같을 때. 분배는 뭐? 겉과 속이 다를 때. 그 다음에 흡수는 없으니까 따로 적고 흡수는 겉과 속이 다르면서 요럴 때 표시해주면 좋겠지. 요 B랑 요 B가 똑같으면 요 B로 흡수된다. 요 B랑 요 B가 똑같으면 요 B로 흡수된다. 라고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요거 먼저 적을게.
여기 빈 공간이 꽤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적어놔봐. 흡수 법칙.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 요거는 책에 써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 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기다려봐, 적고 있는 애도 있어서. 이 드모르간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거든.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발견한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여집합을 구할 때, 아까 여집합이라는 건 어떤 A라는 집합의 여집합, B라는 집합의 여집합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 근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A 합 B 이거에 대한 여집합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에 대한 여집합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A 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결과가 A도 여집합이 되고 B도 여집합이 되면서 합집합도 여집합이 돼. 여집합의 의미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부정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합집합의 부정은 뭐라 그랬어?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집합하잖아? 이렇게 써주면 돼. 이걸 우린 드모르간이라 그래. 이건 안 적어도 돼. 잘 봐. A 교 B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A 여 B 여의 교집합의 여집합인 합집합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우린 뭐라고 하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데 한번 보여줄게. 잘 봐.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면 아까 연산 법칙에 대한 여집합을 구하는 거고, A도 부정하고 B도 부정하는데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한번 보여주면 이거야. 전체가 이렇게 있어 또. 자, 이것도 이미지 트레이닝이야. A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자, A 합 B를 너네가 머릿속으로 일단 상상해봐. A 합 B가 어디야? 여기랑 여기가 색칠 되겠지, 맞지? 그거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A 합 B라는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요게 A 합 B의 여집합인 거 알죠? 두 번째, A 여 교 B 여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자. 자, 얘도 보면 얘는 전체가 이렇게 있어. 아우, 좀 빡세. 자, 가보자. A 여집합부터 구해볼게. A 여집합. A 여집합은 어딜 얘기하는 거냐? 여기 얘기하는 거야. 요게 A 여집합. 그지? 이게 A 여집합. 두 번째, B의 여집합 구하라면 어디 얘기하는 거냐? B의 여집합.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에 뭘 구하래? 교집합 구하래. 겹치는 부분. 이제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이 주황색과 분홍색이 겹치는 부분은 어딜 얘기하는 게 맞아? 얘를 얘기하는 게 맞다고. 그치? 그게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보여줄 건데 내가. 그치? 내가 뭐 이렇게 해줄 수 없잖아. PPT처럼, 맞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랑 겹치는 건 뭐야? 요 바깥쪽 테두리들만 겹치고 얘 안 겹치잖아, 분홍색 여기. 얘 주황색 안 겹치잖아. 여기만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똑같이 성립한다 이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드모르간이라고 하고, A 합 B에 대한 여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A도 부정, B도 부정, 합집합도 부정. A 교 B에 대한 여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걔도 A도 부정, B도 부정, 교집합도 부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란다. 알겠죠? 요거까지 법칙을 좀 기억해야 연산할 때 편해. 알겠지? 그러고 나면 자, 그 연산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이해해야 돼. 자,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집중해. 요거 끝이야. 요것만 하고 쉴 거야. 집중해야 돼.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이해할 수 있으면. 자, 집중해봐. 자, 잘 보이죠? A랑 합집합을 구하는데 아까도 했어. A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을 합집합하면 당연히 결과가 뭐가 돼야 돼?
당연히 A가 돼야 돼.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네 생각해봐. A랑 A랑 합하면 겹치는 건 모두 다 겹치니까 그냥 A인 거야. 그지? 그 다음 이어서 A랑 교집합을 구해도 뭐가 되는 거야? 그것도 A인 거야. 그치? 너무 당연한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맞지? 이어서 두 번째,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해달래.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이것도 A가 돼야 돼. 왜? A에다 공집합을 더하는 건 그냥 A일 테니까. 이어서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구하면 뭐가 돼야 돼? 공집합이 돼야지. 왜? A랑 공집합이랑 겹치는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거야. 세 번째, A랑 전체랑 합집합한대. A라는 집합과 전체는 어쨌든 제한인데 그 안에 A가 있을 거야. 그거랑 합집합을 구하면 당연히 뭐가 돼? 당연히 전체가 되는 거고, 전체랑 A랑 교집합을 구하면 뭐가 돼? 그건 A가 되는 거야. 전체 안에 A가 있을 테니까 겹치는 건 A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어서 이것도 전체 집합의 여집합인데 우린 전체를 제한한다 했잖아. 이만큼만 보는 거야, 우리 세상이. 이만큼만 우리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이 전체에 대한 여집합을 구하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지? 모두 다의 반대는 하나도 없는 거일 거 아니야.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에 여집합은 뭐가 돼? 전체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에 여집합은 전체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아까 설명했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자기 자신 A다. 그 다음 이어서 A랑 A가 아닌 부분을 합집합하래. 그럼 뭐가 돼? 전체가 되는 거야. A랑 A가 아닌 부분. 아까 얘기했죠? 짝수랑 짝수가 아닌 애들을 다 더하래. 모든 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런 느낌. 그 다음 A랑 A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 구하면 짝수랑 짝수가 아닌 부분에 겹치는 부분은 없을 거 아니야. 공집합이 되는 거지. 당연하게.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A 차집합 B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A 교집합 B요. 그래서 나는 이걸 그냥 이렇게 기억해. 앞교 뒤요. 앞교 뒤여라고 좀 기억할게. 앞교 뒤. 앞교 뒤여.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교집합. 좀 이따 적어도 돼. 자, 이어서 이걸 좀 기억해주면 되고, 마지막 이거야. 너네한테 이제는 아까 이 전 단원에서는 A가 B에 포함된다, 뭐 B가 A에 포함된다,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다를 잘 알려줬거든. 근데 이제 연산을 배우면 너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줘. 무슨 말이냐면 잘 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반대로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물어볼게. 잘 봐. 너네한테 A가 B에 포함된다,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A 합집합 B를 구했더니 걔가 B가 나왔대. 내가 A랑 B랑 합집합을 했거든. 그게 B가 나왔대.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려줬잖아. 한번 확인해봐. A 합 B가 B가 나온 애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A 합 B를 했는데 B가 나오는 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얘가 A 합 B를 하면 B가 나오는 거고, 얘는 A 합 B를 하면 A가 나오는 거야. 그지? 맞잖아. 야, A랑 B랑 합집합하면 모든 원수를 더할 거라며. A잖아. 그지? 얘는 B가 나올 거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아, 이 그림이구나. 아, 얘는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 이어서 자, 또 가보자. 어렵지, 그지? 자, 이어서 A에서 교집합 B를 했는데 이번엔 B가 나왔대. 얘는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나 왼쪽이다. 나 오른쪽이다. 안 든 건 뭐야, 강현아? 넌 뭔데? 왼쪽이죠, 왼쪽. 맞죠? A 교 B를 구하면 B가 나오는 거야. 맞지?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건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맨날 그릴 순 없잖아. 근데 솔직히 요 정도는 그려봐도 돼. 아, 이 정도는 간단하잖아. 그리고 생각해도 되는데 요게 빨리빨리 풀려면 머릿속으로 아,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겠구나 생각하면 돼. 마지막! 이건 진짜 모를걸? 얘는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저거 보고 찾지 말고. 준이야, 이거 보고 생각해.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 나왔대.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B에서 A를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뭐 말을 해봐. 신혜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다. 그치? 왜? B에서 A를 빼면 다 지워지겠지. 얘는 B에서 A를 빼면 뭐야? 여기 테두리가 남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답인 거야.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요게 연습이 돼야 돼. 너네한테 누가 누구한테 포함된다라고 잘 얘기 안 할 거고 이렇게 간접 조건으로 줄 거야. 그럼 그걸 보고 아,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구나라고 느껴야 돼. 알겠지? 더 어려운 것도 솔직히 많거든, 여기 밑에. 일단은 요건 패스할게. 알겠지? 요거는 문제 풀다 보면 느낌이 올 거야. 세집합 이거가 있는데 다음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
A라는 집합은 요거고요. B라는 집합은 일단 조건제시법이니까 원소나열법으로 바꿉시다. 일단 원소는 X인데요. 그 X는 3부터 5 사이에 있는 정수래요. 그럼 뭐야? 3, 4, 5네. 3, 4, 5. 그지? 두 번째 C는 집합 C는 12의 양의 약수래요. 뭐라고 쓸 거냐면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다음 옳지 않은 것을 고려달래. 1번부터 갑시다. 자, A랑 B랑 교집합을 구하면 교집합의 의미가 뭐라 했어? 겹치는 거. 그래서 A랑 B랑 겹치는 건데 원소가 뭐가 겹치냐면 4만 겹치는 거 맞죠? 그죠? 두 번째. B 합 C를 구하라 그러면 B랑 C랑 합집합하라는 거지. 원소 다 더하라는 거지. 뭐야? 1, 2, 3 중복되고 4, 5, 6, 12 맞네? 그지?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A교, B교, C니까 이거를 우리가 결합법칙이다 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냥 해보자. B랑 C랑 교집합 구하면 뭐야? B랑 C 3, 4 3, 4랑 A랑 또 교집합 구하래. 뭐야? 4만 나와야 되는데 3, 4 있으니까 틀렸네. 이거 틀렸네. 다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죠, 맞죠? 요 정도는 너네가 할 수 있다. 다음 두 집합 A, B가 서로소. 아까 서로소 관계가 뭐라 그랬지, 강현아? 서로소 관계? 서로소. 서진아, 서로소가 뭐라 그랬지? 공집합? 뭔가 맞아. 공집합 맞는데 좀 앞에 내용이 부가적인 게 있었는데. 지원아 뭐였지? 혜원이가 봤대. 혜원아 뭐야? 봤지? 뭐라고 써있어? 그치, 공통된 원소가 없는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을 우린 뭐라고 한다? 서로소 관계라 한다.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그래서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우린 서로소 관계라 그래. 맞지? 가볼게. 얘는 원소가 X인데요. X는 요걸 만족하는 X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얘는 요걸 만족하는 X인데요. 요거는 X제곱이 1이거든, 넘어가면.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서 두 개야.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얘는 서로소 관계야? 아닌 거야. 겹치는 게 있으니까. 얘는 아니야. 그치? 다음, 이어서 2번 볼게, 2번. 2번은 X가 6보다 크다야. 뭔데? 6보다 큰 거 6.1도 되고 6.1도 되고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6보다 크다야. 얘는 X가 제곱해서 9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은 당연히 6보다 작을 거고 플러스 3도 6보다 작잖아. 겹치는 거 있어? 없겠지. 얘가 서로소 관계네. 다 몇 번? 2번이 답인 거야.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지? 나머지 것들도 해보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넘어갈게. 다음. 그리고 내가 대표 문제를 풀어주면 그냥 답만 체크하고 띡 넘어가지 말고 강의 보고 띡 넘어가지 말고 제발 풀어봐. 내가 알려준 것도 풀어봐.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지 마. 대표 문제가 왜 대표 문제겠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나온 거잖아. 근데 그 한 문제를 굳이 낭비하지 말라고. 알겠지? 얘가 풀어줬으니까 넘어가지 말고. 다음 보면 전체 집합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얘를 구해달래. 자, 보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라서 뭐가 되는 거냐? 1, 2, 3, 4, 5, 6, 7, 8, 9, 10이네. 그치? 그 다음 A여가 이거래. A여를 봤더니 지금 뭐야? 짝수네, 짝수. 그치? 그럼 A는 뭐가 될까? 1, 3, 5, 7, 9겠지 뭐 이렇게. 그치?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보면 전체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B가 이렇게. 그럼 A랑 B랑 겹치는 걸 봤더니 뭐가 겹쳐? 5, 1하고 5하고 이 두 개가 겹치네. 이렇게. 그럼 A는 1, 3, 5, 7, 9가 이렇게 있는 거고 B는 1, 5, 8, 10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원소, 전체 중에 나머지 원소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2, 4, 6은 밖에 있겠네. 맞니?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래. 물론 드모르간도 가능하지만 그냥 갈게. A 합 B가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 어딘지 머릿속으로 그려지니? A 합 B? 그럼 그거의 여집합은 원소가 뭐가 있어, 지윤아? 2, 4, 6이라고 해주면 돼. 별거 아니지, 맞지? 근데 쟤는 집합을 구하시오잖아. 뭐라고 써줘야 되냐? 2, 4, 6이라고 써주면 된다. 이게 답이야. 알겠지? 집합으로 써줘야 되니까. 다음. 4번. 자, 얘도 보면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달래. 자, 가보자. A라는 집합은 뭐냐면 원소가 짝수래. 그럼 A 집합의 원소는 뭐가 있는 거냐? 2, 4, 6, 8, 10 해서 언제까지 적어야 돼? 계속 적는 게 아니라 그치 전체라는 제한을 줬기 때문에 8까지만 볼 거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만 A구나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자, 마찬가지로 B도 B는 3의 배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 3, 6만 들어가겠지. 제한이 8까지니까. 그럼 얘도 보여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면 전체가 이렇게 있고요.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A랑 B랑 겹치는 원소가 6 하나 겹치네. 그럼 여기 2, 4, 8.
그 다음에 얘는 3, 6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원소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 거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뭘 구해달래? A 차집합 B의 여집합 구하래. 얘를 구하는 방법이 이 상태로 가도 돼. 그냥 이 상태로 풀어도 돼. A 차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가 어디야? 머릿속으로 그려야지. A 차집합 B가 어디야? 248.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나머지니까 1, 3, 5, 7, 6 뭐 이렇게 되겠네. 1, 3, 5, 6, 7 이렇게 되는 거네. 맞지?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잘 봐. 얘를 보면 A 차집합 B는 아까 내가 차집합은 항상 한번 바뀔 수 있다 그랬는데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앞교뒤요. 그치? 그럼 얘 뭐라고 써래?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써도 된다. 그거의 여집합인 거야. 그치? 그거 여집합. 그럼 얘도 드모르간 해도 돼. 드모르간이 꼭 깔끔한 상태의 드모르간이 있는 게 아니라 드모르간은 A도 부정하고 A여도 부정하고 교집합도 부정하면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잘 봐. A여 합 B가 되는 거야. 왜?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니까. 그래서 이걸 구해도 돼. 그럼 A의 여집합과 B를 더했네 라고 해서 1, 3, 5, 6 이렇게 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그냥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알겠지? 이건 너네 자유야. 알겠지? 다음 5번 다음 보면 다음 집합 B를 구해달래. A가 이거고 A 교 B가 이거고 A 합 B가 이걸 때 B의 집합의 원소를 구해달래. 가볼게. 전체가 이렇게 있어. 이게 머릿속으로 잘 되는 친구들은 이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돼. 근데 웬만하면 그리면 좀 편하긴 하겠지. 자, A가 1, 2, 3, 4, 6이고 A 교 B의 3, 6이네. A 교 B의. 요게 A 교 B인 거 알죠? 요 영역이. 그치? 그럼 A는 1, 2, 3, 4, 6을 가져야 되니까 요거래. 그치? 이게 A죠. 그 다음에 A 합 B에는 원소가 뭐야? 1, 2, 3, 4, 5가 없네? 그럼 5는 여기 써야지. 그래야 A 합 B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6, 7도 여기 써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그때 B집합은 요게 되는 거고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B는 3, 5, 6, 7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왜? 집합으로 구해야 되니까. 이게 답인 거야. 다음 6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 B가 원소가 1, 2래. 잘 봐. 교집합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라 그러냐면 A 집합과 B 집합의 원소가 겹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1, 2가 나왔다라는 건 얘도 1을 가지고 있었고 얘도 1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1이 나온 거고 얘도 2를 가지고 있었고 얘도 2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온 건데 1은 있는데 2가 없으니까 얘가 2인 거지. 그지? 그럼 그 말은 A제곱 마이너스 A가 뭐가 돼야 돼? 얘가 2가 돼야 되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2 하나 1 하나인데 여기 마이너스지. 그래서 이때 A 값은 뭐가 되냐?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스몰 a가 2일 때랑 스몰 a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두 번 풀어주면 되는 거야. 해볼게. 스몰 a가 2라고 한번 해보자. 스몰 a가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라지 a라는 집합은 이제 뭐가 되냐? 쟤는 1과 3과 저 라지 a는 분명히 우리 걔가 2가 되는 걸 구한 거니까 2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2가 나오겠지. 계속 2네. 다음 이어서 b는 스몰 a가 2라고 하면 b 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3, 4, 5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랑 교집합을 구하면 1, 2가 나와? 안 나오지? 이 새끼 아니네. 그럼 이건가 봐. A가 마이너스 1이면 스몰 A가 마이너스 1이면 A 집합은 1, 3, 2일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도 되고 우리 걔가 2가 나오는 A 값을 찾은 거니까. 다음 이어서 B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야? 0, 1, 2가 되는 거니까 교집합이 1, 2가 나오는 거 맞지? 얘가 답이 돼. 라고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별거 아니죠, 맞죠? 집합의 뜻과 표현에서 했던 내용이야. 근데 연산으로 알려준 거야. 다 했던 거야. 7번. 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니네가 이해하라 이거야. 이해해야 돼. 생각을 해봐. 전체에서 A가 아닌 부분을 제거했어. 그럼 당연히 뭐만 남아?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A가 이만큼 있어. 얘가 A 열함에 A가 아닌 부분을 제거했대. 그럼 뭐 남아? A 남지. A. 이거 맞는 말이지. 그치? 다음 이어서 A 여와 A의 교집합을 구하면 공집합이야? 맞아. A랑 A가 아닌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어디 있겠니? 그치? 이어서 A는 전체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전체의 여집합이 뭔데? 공집합인데 A가 공집합에 포함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A가 공집합이면 가능해. 근데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야. 얘는 A랑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면 뭐가 나와? A랑 A의 여집합의 합집합. 얘는 뭐 나온다고? 전체.
전체. 그럼 전체랑 A랑 교집합하면 A. 얘가 답이네. 뭐야? 아닌 거? 3번이 답이었구나. 얘 맞는 거지. 그치? 5번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야,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합집합이 이거 전체잖아. 거기 안에 교집합이 당연히 포함되겠지.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맞다. 답은 3번이 틀렸다. 다음 보면 전체 집합 이거에 대해서 서로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나왔다. 자, A 교 B가 B가 나왔대. A 교 B가 나왔다라는 건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강현아, A 교 B가 나왔대. A가 클까, B가 클까? B가 큰 거야? 이거야? 근데 이거 교집합하면 뭐 나오는데? 이거 교집합하면 뭐 나와? 교집합이 뭐죠? 겹치는 거. 겹치는 거 이건데? 그럼 A 나오잖아. 그지? 뭐가 커야 돼? 사실 A가 컸어? 그래, 사실 A가 컸어. 그래. 사실 A가 컸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A 교 B가 B가. 당연히 오늘 처음 배우는데 이해 안 가지. 그치? 연습해야 돼, 연습. 내가 원하는 건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설명할 때 니네가 다 알고 있으면 난 안 돼, 오히려. 니네가 아는 걸 가르친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 오히려. 아는 걸 왜 가르쳐? 그치? 모르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고 오답이 끝났을 때 완성됐으면 좋겠어. 그러고 테스트가 통과했으면 좋겠어. 그지?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A 교 B를 구했는데 B가 나왔대. 그럼 요 그림이야, 요 그림. 요 그림인 걸 찾아달래. 1번 가보자. 1번 가볼게. 그림은 이 그림이래. 이해해봐. 1번. A랑 B랑 합집합을 하면 A가 나오죠. 1번은 맞습니다. 1번 보고 있어서 2번 갈게. 2번. A랑 B랑 합집합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A가 나오던데 A는 A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야? 자기 자신도 포함되니까 맞는 말이야. 자, 2번 갈게. 3번 갈게.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니? 아니죠. 여기 테두리가 남잖아. 3번이 틀린 거야. 그지? 4번은 뭐야? A의 어려워. 진짜 어려워. 자,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어렵거든. 잘 봐. 지금 B가 A에 포함되고 있지. 그럼 B의 여집합은 좀 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진 거고 A의 여집합은 여기서 바깥쪽으로 퍼진 거야. 누가 더 많아? B의 여집합이 더 많아. 맞는 말이야. 4번 맞는 말이야. 이미 틀린 거 아까 나왔잖아. 3번 나왔잖아. 얘 맞아야 돼. 맞는 거야. 그지? 되니 다정아? 돼? 뭐야? 이미지 트레이닝 안 돼? 돼? 조금 돼? 연습해야 돼. 연습 잘 봐. 다시 해봐. B는 좀 더 작지. 작은 부분의 반대랑 좀 더 큰 부분의 반대를 구하면 당연히 작은 부분에서 반대로 퍼진 게 더 큰 영역일 거야. 그래서 B의 여집합이 더 크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 거야. 이어서 또 가보자. 그럼 5번 가봐. 5번. 5번도 봐봐. B 여 차집합 다시 미안 잘못 얘기했네. A 여 차집합 B 여라며. 근데 아까 누가 더 크다 그랬어? B 여가 더 크다며. 그러니까 B 여가 분명히 A 여보다 더 클 거야. 그지? 그럼 A 여에서 B 여를 빼면 공집합 되는 거 5번도 맞는 말인 거지. 맞지? 이렇게. 좀 어렵겠지만 몇 번 해봐야 돼. 연습해봐야 돼. 방법 없어. 방법 없고 계속 해봐야 돼. 다음 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 X가 나왔대. 자, 이것도 다 봐봐. A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대. 자, 강현아 집중해. A랑 X랑 교집합을 했거든. 누가 A고 누가 X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A랑 X랑 교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어. 누가 X야? 안쪽이 X야? 안쪽이 A야? 안쪽이 X야. 그렇지, 이거야. 왜? A랑 X랑 교집합하면 X 나오잖아, 이건. 겹치는 부분 구하니까.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그럼 자, 이어서 두 번째. 요 집합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집합이랑 X랑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다라는 건 얘가 좀 헷갈리면 잠깐 얘를 C라고 한번 해봐. C랑 합집합 X를 했는데 걔가 X래. 그럼 C가 큰 거야? X가 큰 거야? X가 큰 거야. 그지? 왜? X가 이렇게 있어야 C랑 X랑 합집하면 X가 나오지. 그지? 그럼 얘도 잘 봐. 얘가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다는 소리는 A 차집합 B는 X에 포함된다 이거야. 그럼 A 차집합 B가 뭔데? 야, A 차집합 B는 뭐냐? 7하고 10하고 13인 거야. 어떻게 한 거야? A 차집합 B라는 건 A라는 집합에서
B랑 겹치는 걸 제거하는 거라 했어. 맞지? 그래서 B랑 겹치는 1, 4를 제거한 거야. 저기서. 16까지 제거한 거야. 맞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A 차집합 B는 요 안에 있어야 돼. 70, 13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 되게 돌려 얘기한 건데 X라는 놈은 A의 부분집합이면서요. 70, 13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X는 70, 13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야. 그럼 원소가 몇 개야? 집합이 몇 개야? 8개가 되는 거지. 왜? 7하고 10하고 13은 반드시 가지고 있을 거니까 나머지 애들한테만 물어보니까 두 가지 돼서 8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다음. 10번. 전체 집합 이거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자 A 차집합 B는 6, 7이고요. B 차집합 A는 3, 4래. 그때 A 교 B가 5일 때 다음 요거의 모든 원소야. 잘 봐. 전체가 이렇게 있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근데 A 차집합 B에는 원소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6하고 7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6, 7이냐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인 거야. 그다음 B 차집합 A는 원소가 3, 4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 거야. 그다음 A 교 B에는 원소가 뭐 들어가야 되냐면 5가 들어간대 이렇게. 그럼 전체가 9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이거든? 그 지금 나머지 언급 안 된 1, 2, 3, 4, 5, 6, 7, 8은 여기 밖에 있어야 돼. 요 상황에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구하래. 이미지 트레이닝에 A의 여집합이랑 다정아? A 여집합. 거길 보면 안 되고 이거 보고 A 여집합이 보여? A 여집합 원소가 뭐 있어, 다정아? 1 순서대로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마음대로 얘기해. 그렇지. 그거야. A 여집합이야. 그럼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 B의 여집합 그려지니 준이야? 그거에 뭘 구하래? 교집합을 구하래. 뭘까? 공집합? 1, 2, 8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1, 2, 8이야. 근데 이게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잘 봐. 물론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게 중요해. 근데 이걸 보면 나는 이렇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야. 뭐 하는 거야? 드모르간을 거꾸로 한 거야. 드모르간 하면 A 여집합, B도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이 되는 거잖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생각이 더 편하지. 왜? A 합 B는 너네가 머릿속으로 잘 그릴 거거든. 그거의 반대니까 1, 2, 8이겠지. 그래서 그 원소의 합 그려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연산 법칙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 문제 난이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다음 11번. 자, 얘를 간단히 해달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네 연산 법칙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요 집합이 존나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다고. 가볼게. A교 B여는 그냥 냅둘게. A교 B여. 자, A교 B여. A교 B여 하면 무슨 생각나? 아무 생각도 안 나? A교 B여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 A 차집합 B야, 얘. A 차집합 B. 앞교 D여.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근데 얘는 안 바꿀게. 이렇게 누를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있는 건 합집합 A교 B여라고 써도 된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차집합이잖아. 교집합으로 바꾸려고 앞교 뒤에 거에 여집합 하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이라 B가 된 거야. 이해 가니? 이해 가니, 다정아? 그럼 요 상황에서 뭐 할 거냐? 요 상황에서 이제 얘는 지금 보니까 얘도 A교, 얘도 A교가 있다 이거지. 둘 다 A교를 가지고 있네. 그럼 A교로 묶어. 그럼 얘는 B여 합 B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배의 역과정이야. 얘를 여기다 분배하면 얘를 여기다 분배하면 얘거든? 그거 역과정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분배법칙의 역과정이니까. 분리법칙? 분배의 역과정은 뭐야? 분배법칙의 역과정. 뭐라고 해? 뭐라고? 곱셈공식? 뭐라고? 아이씨,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B여랑 B랑 합집하면 뭐야? 나 인수분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인수분해 아무도 얘기 안 하네. B랑 B여의 합집합을 구하면 뭐야? 전체. B랑 B가 아닌 부분을 합하면 전체. 그럼 A랑 전체랑 교집합을 구하면 당연히 뭐가 돼? A가 되는 거지. 요 새끼 A인데 존나 어렵게 저렇게 준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쓰시오. A가 답인 거야. 됐어? 이렇게. 12번.
자, 다음 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N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집합 이거와 같은 거. 자, 합집합의 의미와 교집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A3은 뭐야? 3의 배수 뭐 하는 거? A8은 뭐야? 8의 배수 뭐 하는 거? 3의 배수와 8의 배수를 합집합했네. 뭐의 배수야? 땡. 왜 24의 배수? 합집합이네. 합집합은 뭐야? 3의 배수여도 되고 8의 배수여도 되고 3과 8의 공배수인 24의 배수여도 되는 거야. 그지? 근데 합집합이잖아. 그럼 뭐의 배수라고 딱 얘기 못하지. 왜냐면 3, 8, 24 이거 다 들어갈 텐데. 그지? 뭐라고 해야 되냐? 얘는 못 풀어서 교집합을 먼저 분배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분배하면 이렇게 된다. A3 교 A12 합 A8 교 A12가 된다. 가볼게. 잘 봐. 3의 배수랑 12의 배수의 교집합. 교집합은 겹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의미가 딱 뭐라고 하면 되냐? A12가 맞아. 3의 배수들하고 12의 배수하고 겹치는 건 12의 배수거든. 12의 배수엔 3이 없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8의 배수랑 12의 배수의 교집합을 구하면 뭐야? 그치, 24의 배수. 그거를 뭐 한대? 합집합한대. 그럼 12의 배수랑 24의 배수를 합집합하면 뭐야? 12의 배수는 너네 어떻게 하나같이 내가 예상하는 거 하나도 벗어나질 않니? 이렇게. 요게 12의 배수. 24의 배수는 요거지. 이걸 합한대잖아. 교집합이 아니라 합한대. 합하면 더해지지. 그럼 12, 24, 36, 48 다 나오지. 뭐야? 12의 배수가 답인 거야. 답 4번이 답인 거야. 합집합 구하라 했으니까. 알겠지? 합집합, 교집합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지?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요거일 때 A 교비를 구해달래. 자, 얘는 A 집합의 범위는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자. 쟤는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2 하나, x-4 하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맞니? 그럼 x값 범위는 뭐야? x는 2보단 작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 혹시 나 2차 부등식 잘 모른다. 그치? 없지 여기 신입생 없지 그치? 그럼 다음 요거에 대해서 A 교비 B도 구해야겠네. 그럼 B도 인수분해 해보자. B는 인수분해 뭘로 돼? 3 하나 1 하나 4 하나 3 하나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 그죠?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4 하면 맞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3x 플러스 4 하나 x 마이너스 3 하나가 0보다 작다가 된다. 그럼 얘는 x값 범위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된다. 이렇게. 그때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 구하래. 교집합이 뭐라고? 겹치는 거. 그럼 이 범위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2, 3, 4인 거야. 가볼게요. 잘 봐. 첫 번째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4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대. 얘네들의 겹치는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지? 답을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얘는 빵꾸지. 뭐보단 작아?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답인데 이렇게 쓰면 틀려. 왜냐면 A, Q, B라는 집합을 써야 되거든. 얘는 집합이 아니야. 그냥 부등식 범위지. 뭐라고 써야 되냐? X 바 X는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썼잖아. 그지? 이것처럼 이렇게 써줘야 돼. 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답을 이렇게 써야 돼. 물론 우리끼리는 이것만 써도 맞았다고 하겠지. 그지?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집합으로 써줘야 돼. 알겠지? 다음 14번. 자, 요거 마지막이야. 여기까지야. 딱 여기까지. 자, 보면 다음 전체 집합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이 별이라는 연산을 새로 만들겠대. 요 별이라는 연산을 A 합 B에서 A 교 B를 뺀 거라고 하겠대. 이게 뭐냐면 잘 봐. 너무 커. 자, A 합 B 이미지 트레이닝 해. A 합 B가 어디야? A 합 B. A 합 B 머릿속에 그려져 지윤아? 거기서 A 교 B를 뺄 거다. 그럼 어디만 남는지 봐봐. 여기야. 그치? A 합 B에서 A 교 B를 뺀 게 이 그림이라고.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 그러니까 차집합인데 대칭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저기처럼 A 합 B 에서 A 교 B를 뺀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도 표현해. 잘 봐. 이렇게도 표현해. A 차집합 B랑 합집합
B 차집합 A라고 해도 돼. 맞잖아. A 차집합 B가 여기죠. B 차집합 A가 여기죠. 그거를 합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둘 중에 뭐가 난 더 좋냐? 얘가 더 좋아. 난 얘를 좀 더 좋아해. 마침 딱 좋은 거 나와 있네. 그래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수월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도 이 새끼 대칭 차집합이네.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서 연산해도 돼. 그러니까 얘를 봐도 이렇게 풀 거야. 나는 무조건. 알겠지? 대칭 차집합이라는 걸 느끼는 방법은 이것도 대칭 차집합. 이것도 대칭 차집합인데 연산은 이게 더 편해. 그 대칭 차집합 어떻게 푸냐? 이거야. 말 그대로 그냥 A랑 B랑 대칭 차집합을 하라는 건 A랑 B랑 대칭 차집합을 하라는 건 A랑 B랑의 합집합에서 A랑 B랑의 교집합을 빼라는 거야. 그게 대칭 차집합이야.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라. 그럼 잘 봐. 별거 아니니까 집중해봐. A랑 공집합이랑 대칭 차집합을 해달라는 건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이 얼마야?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이 얼마야? 공집합 둘이 빼면 얼마야? A 맞네. 이거야. 자, A랑 합집합 구하면 얼마야? A랑 A랑 교집합 구하면 얼마야? A 빼면 얼마야? 근데 A래. 틀렸네. 얘가 답이야.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없지 그지? 이거야.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만 느낌에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물론 유형은 다양하긴 해. 기억은 해야 돼. 전체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뭐야? 전체랑 공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빼면? 전체. 맞네. 다음. 전체랑 A랑 합집합하면? 전체랑 A랑 교집합하면? A고 빼면? A여지. 왜? 전체에서 A를 제거했으니까 A여지. 맞네. 그지? 그 다음에 A랑 B랑 대칭 차집합을 하나, B랑 A랑 대칭 차집합을 하나 똑같다. 왜? A 합 B에서 A 교 B를 빼나 A 합 B는 B 합 A랑 똑같다 했잖아. B 합 A에서 B 교 A를 빼나 똑같다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아.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네, 맞는 말이야. 답 몇 번? 2번이 답인 거야. 그럼 잘 봐. 아직 안 끝났어. 자,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준다며. 근데 얘를 좀 변형하면 이렇게 줄 수도 있어. A 차집합 B는 앞교 뒤여. 앞교 뒤여라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줘도 대칭 차집합이라는 걸 느껴야 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A 합 B 교 A 교 B여. 이게 무슨 말이냐? 연산 법칙에 대한 차집합인 거야. 그럼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얘를 또 분배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 합 B 교 A 여 합 B 여라고 써도 된다. 그지?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요 5개가 다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야. 알겠지? 이걸 보면 다 대칭 차집합이거나 느낄 거고, 근데 이걸 쓸 거야. 알겠지? 이거 정리해놓고 마무리. 그 다음 앞교 뒤 혹시 내가 안 적었으면 그것 좀 적어놔. 앞에 개념에다.